2024년 4월 20일 토요일 오후 9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어제 아래는 못한 것 같네요. 4월 18일하고 19일을 못한 것 같고,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일단은 우리나라 21대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이를 내가 영상으로 기록을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일단 내 개인적인 그 이야기를 좀 하면은,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좀 건강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고 살았습니다. 이를 보면은 이제 손이 이렇게 이제 지금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좀 이렇게 좀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찬바람 분다는 것은 양력으로 한 10월 중순쯤부터 그래요. 10월 중순 되면은 10월 달은 이제 늦가을이단 말입니다. 늦가을 이래쯤 되면은 이제 찬바람이 좀 분다고 불면서 이런 이제 손을 자주 쓰니까 이제 손에서 이제 갈라터져요. 이래 보면은 뭐 섭진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끝에서 막 터지면은 굉장히 그 터진 것 끝에 이제 물이 들어가고 이러면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시작하면은 11월, 12월, 1월, 2월,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약 한 5개월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늘 안티프라민을 이제 이렇게 안티프라민 바세린이라 그러지. 바세린이나 또 아주 급할 때는 데일밴드가 최고 좋습니다. 데일밴드를 이렇게 딱 터지는 부위를 이렇게 딱 이렇게 막아버려야 돼요. 그게 좀 고통스러워요. 거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내 이름 밝힐 수는 없고 어떤 이제 우리 아시는 분이 마요하고 또 불로유를 이렇게 몇 병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먹고 또 바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낫고,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는 이제 영 낫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겨울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손끝에서 터지니까 이 이제 험한 일을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이렇게 막 추운데 이렇게 막 노출시켜 가지고 일을 많이 한다든지, 물을 또 이렇게 물에 손을 담그고 이렇게 하면 금방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었지만은, 딴 건강에 대해서는 뭐 영 그런 걱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거는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민망한 이야기지만은, 뭐 약국하고 병원하고는 별 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살았다고, 이때까지. 물론 이제 병원에 가서 최근에 말이죠. 한 1, 20년 동안이 그래요. 그 전에 이제 되게 그 복막염이 터져가지고 젊었을 때 20대 시절 때 복막염이 터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한 2, 3일 있었고, 또 중학교 2, 3일이 아니지 올해 올해 제법 있었어요. 그때 병원 치료를 했고, 중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학교 등교하는데 지금은 대신동 남성 한빛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거기 대동중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 가는데 택시가 뒤에서 나를 받아버려서
뒤에서 받았는지 앞에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쳐가지고 학교를 뭐 한 달인가 한 보름인가 못 갔어요. 그 병원에 입원해가 있었고 그때 이제 면회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복숭아 통조림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 복숭아 통조림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복숭아 통조림 하면 안 먹습니다. 그때 하도 질리도록 먹어가지고 그래서 복숭아 통조림은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중학교 다닐 때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 병원에 입원했고 한 20대 시절 때에 이제 복막염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고 그 뒤로부터는 병원에 간 일은 크게 한 것은 이제 이가 좀 이래가지고 임플란트 한 2개인가 했는데 그 때문에 치과에 가고 병원은 그렇게 필요하죠. 그런데 정년퇴직하고 난 이후로는 뭐 또 한 10년 전부터야 뭐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약국에 갈 일도 거의 없다고. 약국에 가봐야 델밴드 같은 거 하나 사는 거, 안티프라민 사는 거, 물파스 같은 거, 또는 저 뿌리는 파스 같은 거, 이런 그 정도 사러 가는 거는 있지만은 뭐 소화제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이런 거 안 하거든. 그런데 오늘이 4월 20일이니까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내가 언젠가 내 유튜브 기록이 다 있으니까 나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한 달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아침 7시쯤 되는데 뭐 어지러워요. 막 어지럽고 몸이 막 정상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막 좀 토할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는 토했어요. 한 7시부터 몸이 이상이 있더만은 10시 되니까 10시쯤 돼가지고 토했다고 그때. 그래 도저히 이제 쉽게 말해서 커피 한 잔 마실 그 힘이 없더라고요. 커피 냄새만 맡아도 막 어지럽고. 그러니까 도저히 근무를 못 해가지고 이제 조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10시 한 반쯤 도착해가지고 한 12시간을 푹 자고 나니까 몸이 조금 나아지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또 출근을 했는데 뭐 정상적으로 뭐 했는데 그 뒤에도 이제 보니까 아침에 여기 대신동인데 대신동에 화장실에 가는데 그때가 우리 3월 29일인가 아마 될 거예요. 3월 29일 날 맞네. 3월 29일 날 그때 금요일인데 그때 우리 제가 다니는 회사 세종기술의 창립 기념일이라고 20 몇 주년인가 모르겠네. 23주년인가 25주년인가 아마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화장실에서 딱 앉아 있는데 이거 집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집이 이게 화장실이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흔들흔들 가만보니까 내한테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그 동네 산성에서 말이지 그 모임이 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가만 보니까 좀 움직여도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기는 갔는데 그날 뭐 등산도 하고 했습니다만 몸이 조금 안 좋았다고요.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또 4월 중순에 한 열흘 됐는가 모르겠어요. 이 이명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명현상. 그럼 뭐냐면은 이명이라고 귀에서 하는 그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우리 이명현상 그런갑다 싶어서 이제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명현상이 틀림없어요. 맞아요. 상당히 참 꼴짝쁜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요즘 모르는 거 있으면 전부 다 유튜브라든지 또는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검색하면은 뭐 여기에 대한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쫙 거기에 관련되는 동영상 여러 개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뜬다고요. 그러면은 그래 이제 검색을 쭉 해보니까 그 미니 보감이라고 그 민 선생님 여자 한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그 임용이 될 때는 간단하게 치료하는 그 지압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지압봉 오늘 저기 서면 부전시장 가서 이 지압봉을 하나 샀습니다. 지압하는 부위를 이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한 5군데 이제 뭐 발바닥에도 발에도 2군데, 손에도 1군데. 그리고 이제 귀 부근에도 이제 2군데 뭐 이렇게 그걸 이제 지압을 이렇게 하면은 그 이명현상이 영 없어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실제 뭐 병원 갈 시간도 없고 평상시에는 병원 갈 낮에 워낙 내가 이제 책임감이 강하니까 그래요. 엄청 강합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근무 시간에 조퇴한 것은 제가 이 직장 와가지고 2016년 9월 1일 날 입사해가지고 이때까지 처음이에요. 그 공무원 생활할 때도 내가 아파서 조퇴한 것은 한 번인가 2번밖에 안 돼. 한 번밖에 없었을 거야. 한 30년, 한 25년간 공직 생활하면서도 근무하면서 아파서 조퇴해간 거는 한 번 있어. 그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어떤 일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 일을 한 6개월이나 1년 만에 하라 그러더라고. 내 위에 상사님이. 그래서 내 성격에는 그런 거 그렇게 안 놔둡니다. 속전속결이거든요. 그냥 팍 하면 샥 이래버린다고. 그냥 신속, 정확, 친절 이것이 내 몸에 딱 배어 있는 사람이거든.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고 이것이 그 우체국에 내가 다닐 때 우체국 생활도 한 1, 2년 했단 말이에요. 1, 2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몸에 항상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속하게 하는 거. 지시하는 말 떨어지면 바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 좀 거짓말 못하면 그렇다고. 저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 말 떨어진과 동시에 벌써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항상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1년 갈 게 뭐가 있노 이거. 딱 해가지고 막 밤낮으로 했어요. 밤낮으로 그냥. 그리고 회사 출퇴근 이게 없지. 그냥 그 간이 침대 내 친구가 내한테 사준 간이 침대가 있어요. 그 자갈치 시장에서 5만 원 주고 사가 내한테 그냥 주더라고. 지금 보니까 딱 2배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침대 놔두고 새벽 2시, 3시 뭐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한 보름 하니까 그냥 보름하고 난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무엇이 어질어질하고 막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뭐 토할 것 같고도 하고 그렇더라고. 그래 보니까 이제 몸살이지. 그래가서 그와 같은 증상이 한 달 전에 있었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명현상이 있으니까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프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미니 보감이라고 그 민 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희한하게 낫더라고.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4월 17일 날이지. 지난주 수요일 날 4월 17일 날 우리 제 장모님께서 2월 29일 날 별세하셨는데 4월 17일이 딱 49일 되는 날이에요. 49제니까 참석해야 되잖아요. 영천 호국원에 우리 장인어른께서 이제 6.25 참전 용사시니까 거기 이제 모셨다고. 그리고 우리 장모님도 거기 모셨는데 거기 가는데 이제 이명현상이 없어지니까 뭐 그것도 병원에서 가서 뭐 치료하고 뭐 약 먹고 그건 나선 게 아니고 간단하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지압봉이 없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려가지고 나서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거기 현상이 영 없더라고. 거기 없어가지고 좋아가지고 내가 오면서 그 영천에서 오면 그 호수가 쫙 이랬어요. 그래서
그 뭐 노래도 부르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호반에서 만난 사람 노래도 부르면서 오고 막 그랬다고. 그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냥 우리 집사람 운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이제 부산역에 은궁에 와가지고 거기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뭐야 그 돼지고기라 이거 돼지 삼겹살 같은 거 뭐 대패 삼겹살 뭐 삼겹살 뭐 이런 종류를 해가지고 먹었어요. 좀 저렴한 거지 그러니까. 아 그거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되니까 18일이지. 딱 되니까 이 또 원위치가 됐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유튜브 몇 개 듣는 그 전에 내가 들어놓은 게 있거든. 뭐냐니까 이게 이명현상이 있을 때는 안 좋은 것이 뭐냐니까 금해야 될 것이 커피라고. 그래서 커피는 딱 그 유튜브 보는 순간부터 이때까지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그 전에는 하루에 한 2잔, 석 잔씩 마셨다고. 일회용 커피 그 종이컵에 넣어가지고 마시는 거 하루에 2번, 3번 정도 마셨다고. 매일 그래 마셨는데 뭐 딴 직원들도 계속 그렇게 마시니까 뭐 나도 이렇게 마시고 그랬는데 딱 그 커피가 이명현상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딱 끊어버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뭐가 안 좋느냐니까 기름진 그게 안 좋다더라고. 기름진 거 커피, 사이다, 콜라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닭 튀긴 거 그리고 그 돼지고기도 이렇게 막 구워서 먹는 이런 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설마 하고 뭐 그냥 그 있는 데서 같이 먹고 이랬더만 그 다음날 되니까 18일이지 그냥 뭐 또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안 좋으니까 이거 유튜브 할 그것 기분도 안 나고 몸이 상당히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뭐 지압하고 이제 한 이틀 지나니까 어제 지압 좀 하고 오늘 되니까 영 났더라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게 뭐냐 하니까 몸에 안 좋은 거는 그거고 안 좋은 것은 커피, 사이다, 콜라, 뭐 튀긴 닭 같은 거, 통닭 튀김 통닭 그리고 이제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이런 거는 이제는 뭐 내하고는 끝입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안 좋고 좋은 거는 뭐냐니까 튀김 이런 것도 안 좋고 좋은 거는 그 김하고 미역 그리고 뭐 마이기 좋고 그게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김하고 미역국을 좀 이렇게 먹고 이러니까 먹고 이제 지압 좀 하고 이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또 이제 괜찮아요. 괜찮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괜찮으니까 유튜브 하지. 그래서 이거 이제는 참 진짜 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이때까지는 뭐 내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거든. 전혀 신경을 안 썼다고. 그냥.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그게 이제 이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로하면 오는가 봐요. 과로. 몸을 이렇게 과로하면. 그래서 이때 가만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내외 정세 이것을 듣기 위해서 막 과도하게 이제 이령을 끼고 많은 것을 듣다 보니까 하루 20시간 이상 들으니까 20시간 정도 이렇게 잘 때도 듣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이상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어링도 이것도 없앴습니다. 저기 놔두고 이제 안 끼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정보량이 좀 많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죠. 전에는 차 안에서도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부전시장 가가지고 부산에 그 서면 옆에 보면은 부전시장이라고 있어요. 부전시장 가가지고 지압봉도 좀 사고 그리고 이제 앞봉 테이프라고 있어요. 앞봉 테이프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서안봉을 이렇게 샀는데 사가지고 이제 손에 이제 붙였습니다. 보니까 요거는 서안봉은 손에 붙이는 거라 그래요. 내가 이거 서안봉이라고.
손에 있는 그 혈자리에 이명에 좋은 그 부위에 붙인다고 이걸 또 부전시장 가서 샀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니까 서한봉은 손에만 붙이는 거고 나머지 귀하고 발에도 붙여야 되는데 그거는 또 한 번 더 사러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오늘 사다 보니까 또 뜯어보니까 서한봉은 손에만 붙이고 딴 데는 붙이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하여튼 지압봉도 또 사고 지압봉도 좀 사고 사가지고 이제 여기 혈자리에 꾹꾹꾹꾹 눌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 먹고 부전시장 내가 자주 가니까 거기 가면 이제 거기 저 한약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오늘 완도 그 미역도 2줄 사고 안동 참마도 사고 또 산수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오차물 끓여 먹듯이 주전자에다가 수도물 넣어가지고 말이지 정수기물 넣어가지고 펄펄 끓여가지고 보리차 같은 거 넣은 게 보리 그렇게 물 마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산수유를 이제 이렇게 넣어가지고 팔팔 끓일 때에 대추도 좀 넣고 이렇게 거기다가 그런 물을 이제 좀 마시면은 좀 이게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좀 사고 그래 왔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참 내가 뭐 물건 사고 이럴 때 내 건강을 위해서 사고 이런 거는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그랬습니다.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역국 먹고 그리고 이제 그 김하고 이렇게 좀 어제는 먹었는데 영 덜합니다. 영 덜해요. 그래서 아이고 내 이제 뭐 돼지 삼겹살 이거는 이제 내 인생에서는 끝이야. 다 안 먹습니다. 이제는 커피도 그렇고 튀긴 통닭도 이때까지 뭐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더 안 먹어도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아마 못 먹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기름기가 빠진 거는 먹으면 된다 이러니까 삶은 돼지고기나 아마 삶은 닭은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드는데 또 맥주 또 그런 거 먹고 말이지 또 아프면 골치 아프니까 조심스러워져요. 뭐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있고 오늘 저 허경영 우리 저 신인님께서 강의하셨는데 강의 내가 앞부분은 조금 못 들었어요. 못 듣고 이제 한 1, 20분 못 들었어요. 한 5시부터 들었으니까 다시 보려고 하니까 그 뭐 비공개 동영상을 해가지고 안 나오더라고. 지금은 나올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그 신인님께서 있는 방에 그 사진을 좀 찍어오라 이러면서 빨리 가라고 이렇게 좀 고함을 질렀다고. 근데 그거 볼 때 그게 안 좋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거기 그대로 내보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비공개로 해놔가지고 다시 이제 그 부분은 삭제하거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인지 딴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삭제하고 내보내거나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방에는 신인님께서 있는 그 방은 내가 옛날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12월 25일인가 그날 처음 하늘궁 방문했었을 때에 내가 그 방문을 뭐 그냥 들어가도 되겠더라고. 사람들이 그 당시는 그랬다고. 그래 안에 한번 쑥 들어가서 보고 그래 나온 적이 있어요. 그날에 이제 그 신인님 탄생일인가 뭐 이래가지고 2016년도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그 하늘궁 그 당시에 지금 그거는 확장이 되기 전에 있었을 때거든요. 지금은 그걸 튀어가지고 좀 이렇게 확장을 한 상태고 그전에는 그걸 안 튀었어요. 조그만한 그 방이었어요. 일반 뭐 가정집만 했다고. 그 실에 사람이 많이 못 들어간다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용기 한 100명 됐나 모르겠네요.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2016년 12월 25일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여기서는 좁아서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니까 딴 데로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신인님께서 그때 소나타 차를 직접 운전하고 가시는 걸 내가 봤거든요.
보고 우리가 이제 뒤따라갔지.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관광버스 타고 우리가 올라갔어요. 그 저기 구파발 앞에서 관광버스 타고 그렇게 가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구파발 앞에서 이제 차비도 받고, 그리고 송파에서 내려가지고 한식 식당에서 그 뷔페 음식 먹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니까 지금 보니까 기산제수지예요. 기산제수지가 보이는 그 집인데, 거기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하늘궁 이렇게 좀 확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잠시 좀 전세로 좀 계셨다고, 그 집에 갔었다고. 그 뭐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하늘궁 그 강의 동영상 보면 그 있어요, 거기. 거기 보니까 밑에 뭐 기산저수지가 쫙 이렇게 뭐야 보이는 아주 경치 좋은 그런 집에 가서 그 했는데, 그날에 이제 그 지금 이제 하늘궁 그 안방을 내가 구경을 했다고. 그 쪼매나지 한평 되는 거 알지 나는. 그런데 그 누구 말대로 썩을 놈의 자식들 말이지, 욕을 해서 좀 그렇지만은 그 2024년 2월 달에 말이지, 뭐 한 20여 명이 뭐 고소를 했는가 봐요. 고소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며칠 전에는 또 그 압수수색을 하고 하늘궁에 또 이제 좀 있으면 경찰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뭐 조사도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깨끗하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자기가 이제 회사에 봉급 받는 것도 정말 회사에 그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 회사 뭐 사장님으로부터 봉급을 이렇게 받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 진짜 남의 눈을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벌은 돈. 그리고 이번에 허경영 총재님을 음해를 해가지고, 그게 무슨 성추행이냐고. 그리고 그 변호사 되는 사람이 무슨 뭐 성추행으로 해야 뭐 이길 수가 있다, 뭐 이런 게 비슷한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변호사가 그 사람인가? 그 고소를 해가지고 그 온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딱 봐가지고 허경영 신인님을 바로 알아볼 것 같으면은 이 고소한 사람을 도로 멀어해야 된다고. 야, 이 사람들아, 고소할 거를 고소해라. 내한테 이렇게 그 사람을 또 멀어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런데 거기에 동조를 하든지 뭐 이래가지고 말이지, 돈을 더 받아 더 뜯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고소하는 사람들이 입장에 있어서 변호사들이 말이지, 처벌을 받을 사람들 아니냐고.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에 이번에 전부 다 비례대표로 12명이 당선됐는데, 1호가 박은정 검사예요. 2번이 조국이고 4번이 신장식 변호사 말이지. 신장식 변호사하고 그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차마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박은정 검사가 왜 이렇게 박은정 검사를 두고 욕을 좀 했느냐, 그렇게 하면은 어떤 분이 욕이라기보다는 좀 사표 써라. 당신 그 혈자리가 안 된다, 이 이야기한 것은 왜 그러냐니까, 박은정 검사 여검사의 남편도 검사란 말이야. 검사인데 이 사람이 어떤 전문이냐 그렇게 하면은 다단계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단계 하면 피해고 서민들 피 빨아먹는 거고 뭐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검사 생활 그만두고, 박은정 검사의 남편이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는데 1년에 40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누구로부터 그 40억을 받았냐 하면은, 다단계로 해가지고 피해본 사람, 피해를 준 사람으로부터 그 40억을 벌었다고.
자기 말로는 160억인가 뭐 돈을 더 벌을 수도 있는데 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한 40억밖에 못 받았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40억밖에 안 받았 그 돈은 그 다단계로 인해서 피눈물 나는 사람들의 원과 한이 맺혀 있는 그 돈이잖아요. 그런 돈을 받고 부자가 됐다 이러면 그 부자가 잘 되겠느냐고. 잘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원영 검사 사표 써라. 그러니까 자기 남편 일이고 내하고는 관계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막 그냥 붙어 있다고. 그리고 또 양심이라고 하면은 그 저기 얼마 전에 허경영 총장님께서 신인님께서 이제 그 낚시 해가지고 잡아 올린 그 물고기는 먹지 마라 그런 말 하셨다고. 정말 나가 마음이 와닿대요. 정말 나는 낚시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니까 내가 불교를 좀 이렇게 공부할 때에 정병조 교수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기영 박사님의 누님의 아들이에요. 그 정병조 교수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낚시해가지고 미끼를 줘가지고 물고기가 먹으려고 온 것을 착 이렇게 땡겨가지고 고기를 낚아가지고 사람이 먹잖아. 그러면 그 고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 고통스러운 걸 느껴가지고 쾌감을 느끼면서 쫙 이렇게 칼질해가지고 사시미 치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는 거 재미가 좋다고 뭐 어떤 사람 내보고 뭐 낚시하는데 한 번 따라가자 그러더라고. 나는 안 따라가지. 지금도 뭐 낚시하고는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 정병조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내가 한국불교연구원 원장님이 이제 이기영 박사님이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어받았다고. 그분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나는 낚시를 아직 안 좋아해요. 아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허경영 총장님께서 이제 고기를 먹더라도 투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 그냥 이렇게 그물을 집어 던져가지고 고기 잡는 것은 먹을 수가 있지만 낚시해가지고 이런 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다고. 진짜 지당하신 말씀이지. 아니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그러냐 말이야. 하늘궁에 운명을 편서간다 이런 말을 하고. 이야 참 거기에 대한 고소한 사람들도 진짜 좀 진득하게 기다려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 대운이다 말이야. 강정산 스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 운수라고 하는 것은 원원한 천지 대운이므로 이런 말을 했어요. 원원한 천지 대운이다 말이야. 이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시작될 때, 주역이 끝나고 정력의 시대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천지를 만든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 불교, 유교, 기타 선천의 모든 성자들이 깨달았던 최종적인 결론이다 말이에요. 그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허경영 신인입니다 말이에요. 그것을 머릿속에 돌멩이가 들어있어도 알 수 있도록 깨달아주게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허경영의 이제 불로유다 말이야. 나 이거 조금 전에 한 잔 마셨거든, 이거. 허경영의 불로유. 이거 보면 요거는 이제 작년, 2023년 3월 29일 날 만든 불로유예요. 이걸 썩지 않잖아. 요거는 이제 불로유도 한 몇 달 마시고 나면은 뭐, 영 좋죠. 근데 요즘 나는 이제 이거를 좀 아껴놔가지고 누구를 주려고 했어요. 내 이웃에요. 내가 아시는 분이 몸이 항안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한번 오십시오. 오면은 여기 이제 저 방에도 불로유 만들어 놓은 것도 보여주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따라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좀 주려고 암만 해도 안 오시더라고. 왜냐하니까 워낙 그런 사람들은 깊게 뭐 알려고 하지 않아요. 단편적인 거, 쪼맨한 것만 보고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성추행이다 이래가지고
당했다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아주 뭐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해 버리거든. 그리고 불로유 얼마 전에 그걸 해가지고 뭐 사람 한 사람 뭐 불로유 먹고 죽은 건 아니지만은 그걸 해가지고 뭐 죽었다는 이런 보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하지. 그냥 좀 깊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시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하늘궁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모텔이라든지 다 인수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 이제 은행에 있는 돈이 6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600억에 대한 그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자. 그 이자가 이제 매덕되니까 그 이자 안 주면은 뭐 은행에서는 당장 뭐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회원을 이렇게 늘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수입이 되니까 거기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전체의 대천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1인당 한 사람만 할 게 아니고 이제 한 10사람까지 하라 그랬겠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2016년 5월 달부터 정경원은 등록돼 가지고 계속 해 나가고 최근에 몇 년 전에는 이제 제 통장에서 이제 사람 명수는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몇 분을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해놓는데 물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내 앞으로 다 해놨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 돼 있는데 워낙 이제 신인님께서는 이제 혹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거 같으면 뭐 불구속으로 해가지고 아무 그게 없고 또 사필 기정이고 비정리 법권천 비용지 덕운천 옳은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하늘을 이길 수가 없다고. 비용지 덕운천 비정리 법권천 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가서는 허경영 총재님의 승리로 끝나는데 혹시 이제 뭐 판사도 희한한 판사가 있고 희한한 검사들도 있고 이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별의별 진짜 악마 같은 인간들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또 잘못하면 예를 들어 송영길 같은 사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사람은 구속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있잖아요. 재판도 안 받았는데 뭐 이재명이나 조국은 불구속으로 지금 있잖아요. 만약에 뭐 구속될 상대도 안 되지만은 만약에 또 뭐 이래가지고 잘못되면은 좀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걸 대비해서 이제 없을 때라도 이렇게 하늘궁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늘궁 또 찾아와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 하시고 이제 축복 명패 이런 것도 전화상으로 얼마든지 된다. 변호사하고 늘 일이 있다 보면 거기서 전화상으로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한치의 동요됨이 없이 정몽주의 그 시도 읊었다고. 차신사료 일법분 겐사료 백골 위진도 혼백유야무 향주 일편단심 영유계리 여지다 뭐 이런 거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 진토 혼백유야무 백골 위진토 혼백유야무라도 말이죠. 향주 일편단심 영유계리 여지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 변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 이제 그 말씀하셨지. 그랬는데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진짜 세상에는 해도 너무한 사람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이렇게 또 이런 위기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위기를 겪음으로써 이제 더 단단해지고 뭐
세한 연후에 쥐송백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소나무와 잣나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제 이건데 이런 뭐 혹독한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꿋꿋하게 버텨내는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오늘도 하신 것 같아요. 요즘 내가 이제 국내 정세를 이렇게 이제 귀가 좀 이래가지고 임명인상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뭐 각종 유튜브 전에는 많이 봤지만은 요즘에는 거의 뭐 이런 거 들을 수가 있나. 전에는 10개를 봤으면 요즘에는 한두 개밖에 못 보거든. 그러니까 정보량이 많이 적다고. 적지만 그래도 큰 흐름으로 이렇게 보면은 큰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과의 문제, 그리고 이라크하고 또 이스라엘과의 문제, 요런 걸로 해가지고 경기가 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정말 그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아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는 사람을 노아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배를 산 위에다가 만드니까. 그러나 이제 홍수가 이렇게 팍 진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될 때는 그걸 비웃던 사람들은 이렇게 안 되잖아. 배가 산 위에서 이제 배가 뜨는 거지. 뜨듯이 지금 춥고 좀 더 배가 고파봐야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본다 이러는데 정말 이 시절로 들어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박윤수 선생님이에요. 단지 박윤수 선생님은 이제 그분이 허경영 총재다 이렇게는 말을 안 하거든. 그건 안 해. 그런데 이제 이 세계는 규일봉황이라 그래. 그분은 모든 것이 봉황으로 이제 나아간다. 뭐 봉황은 나는 허경영 총재라 생각하지. 총재님이라 신님이라 생각하고. 그거는 내가 목숨 바쳐서 이제 깨달은 바고. 그리고 이 전 세계는 봉황 축제를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우물 안에 개구리로 봉황 축제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봉황 축제는 누구냐고. 하늘궁에 신인님께서 한 번은 볼 때에 봉황이 이렇게 몇만 마리가 꽉 찼더라 그러잖아요. 그 봉황에 앉은 자리가 전부 다 이제 앉은 그 건물을 전부 다 인수를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지. 그리고 오늘도 신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커피, 뭐 사이다, 콜라 이렇게 개인을 위해서는 먹은 게 하나도 없잖아. 모든 것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석학들, 세계에서 뛰어나신 분들, 세계에서 내가 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늘궁으로 찾아오니까 미리 그걸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 그 땅을, 그 건물을 이렇게 또 미리 알고 준비를 해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헬기 타고 오시는 분들, 뭐 그런 해외 정상들은 헬기가 뜨고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허경영 신인님을 이렇게 따랐던 분들, 그 온갖 수모와 뭐 같이 겪잖아요. 내 이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허경영 모자 쓰고 다니면은 제발 좀 창피스러우니까 그 모자 쓰고 다니지 마라. 모임에 허경영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소리 우리 들으면서 이때까지 살아왔잖아. 이제 이런 사람들, 이런 우리 지지자를 위해서 이제 또 기장, 호수, 마장, 제수지 그 부근에 실버타운도 지으시고 또 이제 또 지지자들이 언젠간 다 죽으니까 백궁으로 가니까 그때 이제 장례 그것도 이제 준비도 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본인 신인님은 그 한 평 되는 그 방에서 주무시면서 그 좁으니까 책을 오늘 그 놔둘 데가 없으니까 뭐 책을 이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주무시다 보면은 책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책이 뭐 얼굴에 막 떨어지는 거지. 진짜 좁잖아요. 진짜 한 달에 급식하는 것이 1억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한 달만 딱 줄이면은 진짜 뭐 훨씬 좋은 그 방에 살 수가 있잖아요. 그 화장실도 뭐 진짜 아주 좁은 화장실에 좁은 화장실에 거기서 기거하시잖아요. 거기서 올바른 샤워도 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그런 걸 실제로 보면은 그 안티 하시는 분은 좀 진짜 잘못됐잖아. 좀 그 신인님하고 일반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일반 대통령으로 보면은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도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그 고생하다가 대권을 잡았거든. 그동안에 깜빵 생활도 하고 일반 인간도 그랬는데 신인님께서 전 세계를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세계 일가 통일 정부를 만든단 말이야.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한 국가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일이 조금 더딜 수밖에 더 있나. 그럴 때는 느긋하게 이렇게 일심을 향해서 이거는 기독교, 불교, 강정산의 가르침을 졸업을 해야 입장할 수 있는, 이제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고소하신 분들은 20여 명은 진짜 좀 안타깝고 그렇네요. 그런데 해도 좀 너무하단 말이야. 하늘 그 웃는 거를 가져가. 아이고, 참, 이 사람들 진짜. 하여튼 오늘 뭐 좀 그런 감정이 듭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그렇게 이제 미친 소리 들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듯이 그 엄청난 이제 홍수가 져야 노아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미친 소리 들었지만은 그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살았듯이.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래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IMF보다 10배 더한 것이 온다는 말이 있다고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자급 자족률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뭐 밀가루가 이제 수입이 돼가지고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가 또 뭐 짜장면도 먹고 뭐도 먹고 오늘도 그 부전시장 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왔는데 3,000원짜리가 있더라고. 내가 거기 가서 먹고 왔는데 이것이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은 굶어 죽을 수가 있다고. 그는 굶어 죽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하튼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결국 가서는 이제 허경영 대통령 시대로 간다고. 얼마나 춥고 배고픈 일이 생기겠느냐고.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허경영을 찾죠. 찾는데 국가혁명당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다고. 그렇게 보면은 당과 당 통합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과 국가혁명당과 통합을 할 때 국가혁명당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총선에 나가셨다고 그랬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10명이 나갔잖아요. 당선이 안 됐지만은 그게 너무 표가 적은 것도 좀 의문시가 들어요. 오늘 그 정강훈 목사, 자유통일당이지. 그분들이 이제 부정선거다, 이제 이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으면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철회한다. 정강훈 목사가 그러고 아마 돈 많이 들여가지고 재심할 거예요. 지금 그 정강훈 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정말 좀 비례대표에서는 표가 너무 적게 나온 거야. 정강훈 목사도 그러고 지금 소나무당도 그러고 우리 국가혁명당은 좀 조용한데 당 입장에서 그건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진사의 성인출한 오미의 낙당당이라 그랬는데 갑진년 원래 진사 내년이 을사년이고 진사의 성인출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이분들의 이제 그 사주 뭐 이런 걸 모든 걸 보면은 그 운세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비우면서 이렇게 좀 대국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틀림없는 것은 허경영 신인이시다. 신인은 유일한 허경영이다. 막 이거는 틀림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는 활짝 열린다는 말이야. 이게.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과정이다. 과정에서 너무나 혹독한 시련이 지금 닥쳐왔지만은 무난히 극복해낸다. 비정리 법권천 하늘을 이길 대상은 없다 말이야. 신인을 이길 대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만하고 정말 나도 이제 내년 되면 이제 70인데 이제 몸 건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이제 가급적이면 스트레스 같은 것도 좀 피하고 유튜브 이런 것도 너무 이렇게 막 보려고 안 하고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지압봉을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혈자리 이렇게 뚝뚝뚝뚝 치면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요런 데도 귀에도 귀 뒤에도 이면상이 좋다고 그래요. 자 오늘은 마저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 아이고 정말 아래 그 돼지고기 돼지 막 그 삼겹살 구워 먹고 이틀 동안 시겁했습니다.